728 박스터 GTS 4.0 배기음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셨나요?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부단하게 영상 퀄리티 그리고 배기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18 박스터 GTS 4.0이라는 것을 한번 타봤는데요. 이 박스터를 타고 있지만 이 차에 대한 리뷰보다는 이 차량의 형식, 미드십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뭐 약간의 장단점, 박스터 소프트탑 관리, 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행동들, 이런 꿀팁들 제가 알려드리고 보너스로 강력한 배기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1996년 986으로 시작을 해서 벌써 4세대인데요. 지금 718 박스터 GTS 4.0 모델은 코드네임이 98이죠. 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도 코드네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독 포르쉐의 코드네임은 느낌이 좀 뭔가 특별해요. 마치 007의 제임스 본드 그리고 영화배우 제임스 딘처럼 뭔가 세련되고 섹시한 외모지만 그 내면은 열정적이고 또 반대로 냉정한 이미지가 포르쉐라는 차량하고 좀 결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세대가 발표되었을 때 놀랬어요. 자연흡기 박스 엔진이 없어가지고 1에서 3세대까지는 자연흡기를 내놓고 갑자기 4세대에서 터보라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 목마름을 20년에 블랙 6 엔진을 달고 그것도 4리터로 출시를 했네요. 어쨌든 그런 이름에 걸맞는 차량이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포르쉐 하면 대표 모델이 이제 911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터 스포츠계에서 포르쉐는 오랫동안 로터스와 함께 이 퓨어 스포츠카를 지향해 왔습니다. 미드십 레이아웃 차량에 대한 포르쉐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터에 고스란히 잘 묻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휠베이스예요. 휠베이스가 2475mm인데 이 작은 공간 안에 4리터라는 엔진 그리고 PDK 이거를 안에다 넣고 사람도 타야 하는 캐빈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소프트탑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더불어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드십 레이아웃은 퓨어 스포츠카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구동 방식인데요. 여기서 옛날 모델인 포르쉐 718 얘기를 해야겠죠. 1500cc 4기통 박스 엔진이고요. 차량 무게가 570kg 밖에 안 돼요. 이 차로 당시에 엄청난 업적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718의 전 차량인 이 550 스파이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제임스 딘이 무척 애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미드십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작은 엔진과 작은 차체 이 자체로 밸런스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휠베이스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몰아넣거든요. 팽이처럼 중심에 무게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르쉐는 959를 제외하고 모든 슈퍼카를 미드십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어요. 뭐 까레라 GT, 918 스파이더가 그 예죠. 그리고 포르쉐의 시작은 미드십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르쉐 박사의 아들인 페리 포르쉐가 꿈꾸던 스포츠카를 처음 내놓은 게 356이었습니다. 이처럼 박스터 카이맨이 25년 전에 짜잔 하고 그냥 나타났던 모델이 아니라 나름 포르쉐의 고집과 퓨어 스포츠카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이지만 트랙카 중에서 911 RSR이 들을 수 있는데요. 19년도에 새롭게 업데이트했는데 특이하게 911 바디에 엔진을 운전석 뒤로 넣었죠. MR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F1도 MR 타입입니다. 밸런스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게 바로 이 미드십 레이아웃이죠. 박스터 차량 그리고 MR 레이아웃을 가진 차량들 과연 장점은 무엇일까요? 휠베이스 안에 가장 무거운 엔진이 중앙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 모멘트가 적고 엔진 미션이 뒷바퀴를 눌러주기 때문에 트랙션이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감속 시에 하중이 앞으로 쏠림이 적고 중심 이동이 민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착각 혹은 그런 느낌이 들릴 수도 있어요. 코너의 진입 그리고 한계, 재가속, 코너링을 할 때 진입 탈출의 모든 동작에
이 미드십 레이아웃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밸런스가 엄청 좋습니다. 그 앞바퀴의 축과 뒷바퀴의 축, 요게 이제 휠 베이스인데 이 중간 위치에 운전석 시트가 있고 그리고 지면에서 허브 높이까지 약 30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지면에서 30cm 정도 떨어진 사이에 이제 낮게 무게가 깔려 있는 거죠. 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오버스티어에 강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자세 제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을 경험해서 캐치를 하셨다면 그 한계 안에서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차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MR 차량들은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빈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가립니다. 큰 덩치의 사람이 타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엔진이 바로 등 뒤에 있다 보니까 이 열과 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박스트롤 탔을 때 통풍 시트를 제가 틀어봤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르쉐 차종들 거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 도어 윈도우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올리고 내릴 때 좀 찍찍하는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유리 안쪽 있죠, 틴팅이 붙는 쪽, 이게 세로로 스크래치가 많이 가고 이물질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얼룩도 많이 끼고 세로로 막 줄이 생겨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서비스 센터를 가도 어드바이저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포르쉐 타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냥 타실 거예요.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단점 장점 얘기가 아니라 좀 주관적인 얘기인데 배기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터보 4기통 엔진보다는 배기음이 좋습니다만 이 6기통 4리터 엔진, 요거를 딱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GT3가 떠올랐거든요. 베이스 엔진은 비슷한데 그걸 조금 디튠했다고 해도 유사한 배기음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워요. NA지만 RPM을 올릴 때 배기음의 밀도가 아무래도 GT3보다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오히려 터보 엔진의 배기음처럼 이 노트가 좀 듬성듬성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991 GT3의 콜드 스타트와 랩빙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떠신가요?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무래도 GT3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PADM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이나믹 엔진 마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변 댐퍼예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전할 때는 얘가 이제 단단하게 되고, 또 승차감 위주로 운전할 때는 이제 소프트해지는 그런 이제 가변 마운트인데, 얘가 이제 이유 없이 계기판에 이제 PADM 폴트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엔진 마운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개당 270만 원씩이나 합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뜨는 경우가 많아요. 마일리지와 상관없이 이제 뜨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3만, 4만,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뜨면, 뭐 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증 처리를 받으시면 되는데, 없으시면은 이 개당 270만 원 정도 하는 엔진 마운트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더더군다나 포르쉐에서는 양쪽 두 개를 다 함께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넘어가는 거죠. 보증 연장을 하시는 게 조금은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탑이잖아요.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안 닫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여행 갔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매뉴얼을 잘 보시면은 이 수동으로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트렁크에 프렁크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제 공구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수동으로 닫을 수 있는데, 매뉴얼 한번 천천히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탑은 절대 이럴 때 구동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체가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뭐 개구리 주차처럼 그럴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맞바람이 강할 때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이제 직물하고 고무가 손상이 빨리 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늘에 주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압 및 스팀 세차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스팀 세차, 이 고압 세차기로 소프트 탑을 매우 가깝게 쏘시면 안 돼요. 한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CC가 있는 차량들, 그 어떤 차량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ACC 있는 차량들 ACC 쪽에 강하게 뿌리시면 안 되고, 와이퍼 블레이드 여기에다가도 이제 강하게 좀 가깝게 해서 뿌리시는 분도 있는데, 와이퍼 블레이드가 휘거나 하면은 드드드득 거리는 소리가 와이퍼를 바꿔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차기 중에서 노즐이 둥근, 이걸 제트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가끔 이제 세차장에 세게 하느라고 고압으로 막 해서 먼지 날리고 뭐 깨끗하게 하려고 요거 쓰시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탑이나 특히 타이어에다 쏘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타이어가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가느다랗게 고압으로 나오는 이제 물이지만 이게 쏘시면은 타이어가 손상이 돼서 여러분들 주행하실 때 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의외지만 절대로 타이어에도 고압으로 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정말 911 못지않게 박스터 카이맨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911은 911대로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박스터 카이맨 같은 경우는 미드십 레이아웃에서 포르쉐 명성에 걸맞는 그런 포지션을 꿰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퓨어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포르쉐, 이 박스터 카이맨으로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경제활동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구매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hmm.